여기 120억 청자 대병이 충격적인 비밀을 다룬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의 발단은 한 노인이 쫓겨나면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기자회견까지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청자 대병에는 무슨 사연이 있으며 노인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영상 제작에 더 힘이 납니다. 무료로 구독하시면 흥미로운 사연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암재단의 경매사업부 실장이자 고 강성호 회장의 아들 강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청암미술관의 로비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서거 일주기였습니다. 고 강성호 회장, 청암미술재단의 창립자, 아버지의 생전작품 사진들이 정갈하게 벽면을 따라 걸려 있었습니다. 현악기의 잔잔한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안에서 숨을 고르며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언론사 관계자들이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강혜정 이사장. 어머니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진성아, 언론사 들어오기 전에 순서 다시 확인해. 네, 어머니. 저는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모사, 헌화, 사진 촬영.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청암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재단의 명성, 경매 실적, 언론 보도, 숫자와 평가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성아,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림 속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이 모자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정장과 드레스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그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은 방명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 박성우. 걸음이 멈췄습니다.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글귀가 묘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 잊었던 것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머니는 경호 팀장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런 복장으로는 안 돼. 오늘 기자들도 오는데 재단 이미지가 달려 있어. 경호팀, 저분은 밖으로 모시세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문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예를 받을 자격도 없어. 경호원 2명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싶었을 뿐이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방명록을 정리하다가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획, 정성스러운 글자 하나하나. 그 단순한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연결된 어떤 오래된 기억의 조각처럼. 하지만 곧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대규모 고미술 경매가 열립니다.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작품, 청자 대병이 있습니다. 120억 원의 감정가, 재단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는 방명록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한 끼? 그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줄의 글귀가 청암재단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경매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청자 대병의 감정선은 완벽했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 3명의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12세기 제작 추정, 보존 상태 최상급. 120억 원의 시작가는 합당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경매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미상, 제목 없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열었습니다. 청자 대병은 온전한 진품이 아닙니다. 5년 전 파손 후 복원된 제품입니다. 경매를 강행하면 재단의 신뢰는 끝날 것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청자 표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미세한 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복원 흔적처럼 보이는 색감 차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허위 제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매를 방해하려는 경쟁사의 공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문서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복원 기록지였습니다. 날짜, 손상 부위, 복원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우.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 추모 행사장에서 내쫓겼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던 사람. 메일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서울 구도심의 쪽방촌 공용 컴퓨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어머니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훑어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명 제보는 매번 있어. 경매 직전엔 더 그래. 하지만 박성우라는 이름이. 추모식 날 왔던 그 사람, 이미지 하나로 복원 기록을 믿으는 거야. 어머니는 노트북을 닫으셨습니다. 진성아, 넌 아직 이 바닥을 몰라. 경쟁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청자 대병은 우리 재단의 상징이야. 이걸 흔들면 청암 전체가 흔들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 경매 이틀 앞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제 감정을 요청하면 소문이 퍼져. 청자 대병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끝이야. 바이어들은 의심만으로도 손 떼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해. 이건 명령이야. 네, 어머니.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복원 작업 기록 좀 찾아줄래?
청자 대병 관련해서. 실장님, 그건 기밀 문서인데요. 내 권한으로 열람 가능하지? 잠시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5년 전 청자 대병은 이동 중 낙하 사고가 있었습니다. 표면에 금이 갔습니다. 보건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검게 가려진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쪽방촌은 서울 한복판이었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골목길, 깜빡이는 간판 불빛,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입구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보였습니다. 수신인 박성우. 제가 찾던 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낡은 화로, 빛바랜 사진들, 책상 위에 오래된 수첩.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그날 행사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구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아니야. 자네 잘못은 아니지. 노인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청자 대병. 선생님께서 복원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직접 손댔지. 5년 전 금이 간 조각을 이어붙였네. 노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균열의 위치에 복원제 성분, 작업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했어. 하지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원은 복원일 뿐이네. 아무리 정교해도 원본은 아니야. 저는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재단을 흔드는 일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아나? 물론입니다. 그분은 내게 일을 맡기며 말씀하셨지. 진정한 예술은 돈이 아니라 정직에서 나온다. 그리고 복원이 끝난 뒤 내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네. 밥 한 끼를 사주시며 말씀하셨어. 정직하게 예술을 대해줘서 고맙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구원이었네. 한 줄기 빛이었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었지. 그래서 그날 방명록에 썼네.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라면 이 경매를 어떻게 하셨을까? 노인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이틀밖에 없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경매를 강행하면 재단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안전입니다. 경매를 취소하면 신뢰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성우 선생님의 수첩 사본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복원 기록이 사실입니다. 모든 게 일치합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펼쳐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취소하자는 거야? 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성아, 넌 이 재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함은 끝났다. 창립자 없이는 버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 은행도 바이어들도 모두가 우리를 의심했지? 그걸 버티느라 내가 얼마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경매가 성공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청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하지만 거짓으로 세운 명성은 거짓, 복원품도 예술이야? 기술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지. 누가 완벽한 원본만 예술이라고 정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내가 실장이라면 내 역할을 해. 어머니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직원들의 생계, 아버지가 쌓아온 유산.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바이어 리스트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VIP 좌석 배치도 검토 필요합니다. 언론사 포토라인 위치도 확정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경매장을 점검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청자 대병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청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김 부장이었습니다. 경매팀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거짓말이시네요. 표정에 다 쓰여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부장님, 만약 이 경매가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김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잠깐의 이익보다 평생의 신뢰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 직원들 월급을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옳은 일과 필요한 일이 다를 때 그 사이에서 서 계셔야 하니까요. 김 부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이 결정하신 길이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청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오후 1시, 바이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악수하고 미소 짓고 안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저 박성우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 경매를 계속하실 모양이군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도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 번도 거짓 위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셨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지요. 선생님, 저는 오늘 실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실장님 몫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미술관을 걸으시던 모습.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그 그릇에
저는 무엇을 담으려 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1시 50분, 경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바이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 청자 대병만 빛났습니다. 저는 무대 옆 스태프석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청자 대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가는 120억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이 청자 대병은 5년 전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복원 흔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로 다가오셨습니다. 진성,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거짓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암재단은 오늘 경매를 취소합니다.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재단이 끝날 수도 있어. 압니다.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었어. 언론이 우리 어떻게 볼지 알아? 압니다. 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아셨던 거죠? 한참의 침묵 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때 난 복원 기록을 봤어. 하지만 덮었지. 재단을 지키려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혼자가 됐어. 무서웠어, 진성아. 이 모든 걸 지켜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내 아버지가 보였어. 그 사람도 그랬거든.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성아.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재단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암미술재단은 청자 대병 경매를 자진 취소하며 복원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창립자 고 강성호 회장의 철학을 이어 정직과 투명성을 재단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 돈보다 진실을 택한 재단, 청암, 신뢰 회복의 첫걸음.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사흘 후, 저는 박성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놓이는 작은 방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들어오게. 차 한잔하고 가게.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선생님,
재단에 오셔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보건 공방을 만들려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이미 늙었네. 아닙니다. 선생님의 기술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주게. 기술만이 아니라 정직의 가치도 함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한 달 후 청암재단은 정직 복원 공방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어머니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진성아, 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구나. 정말 그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늘 말했지.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시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공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우 선생님이 젊은 수습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원 수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회의시에 걸자. 우리의 출발점으로. 저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니, 깨졌어도 정직하면 된다는 뜻이지.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명록 사진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의 글귀, 식사 한 끼 감사합니다. 박성우,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 한 끼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청암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